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금융계는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두 지역은행의 압류와 폐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이러한 금융계의 재정적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가 고용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인데, 이러한 위기 상황이 고용주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변동성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일부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의 급여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역 금융기관, 이 뱅크에 의존하는 고용주에게는 이러한 지속적인 변동성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금융산업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기술산업, 특별히 테크놀로지 산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는 이 즉각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2021년 12월에는 이 HR 인사부 기술 제공업체 이 타임카드의 기록을 만드는 머신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크로노스라는 회사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한하는 일종의 악성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랜섬웨어의 변종은 수년 동안 관찰이 되어 왔고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종종 화면에 이 경고를 표시하면서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방법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전국의 수천 명의 고용주가 시간 및 지불 기록에 액세스를 할 수 없게 되었고요. 네. 이 비상사태는 출석과 일정 그리고 급여의 혼란을 상당히 야기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크로노스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크로노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 소송의 물결을 또 일으켰고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주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급여 처리나 시간 기록 처리 또 그 외에 필요한 HR 기능을 완료하는데 기록에 액세스를 못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전역의 고용주는 임금 및 시간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요.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지불 시기나 지불 방법 같은 특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적인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고용주와 회사는 제3자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고용주가 준비해야 하는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비상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임금 지불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최근 사건을 통해서 직원에게 적시에 타임리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Direct Deposit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동 입금되는 직원들과 그들이 최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직원에 대한 자동 입금을 허용하도록 승인된 기관에 뱅크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직원이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까지 적시에 최고로 수표로 해당 직원에게 정확하게 지불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지불 지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비면제 직원의 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연방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때, 불리하고 불가능할 때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초과 근무상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겠는데요. 예.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는 이러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급여 자금을 핸들할 수 있는 대체 은행이 있는지 또 준비해야 하는지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빚진 모든 임금을 unpaid에 대한 웨이지를 적시에 지불하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벌금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동법 204나 210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회사가 만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불능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주는 즉각적인 일시 해고나 또는 감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계속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로 레이오프나 해고를 통해서 감원 또는 감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자발적 분리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Voluntary Separation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자발적 이직 프로그램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게 되면 감원이 필요할 때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이직할 수 있도록 퇴사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고될 예정인 다른 직원 대신 자발적으로 해고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감원의 영향을 축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모든 면제 직원, 비면제 직원 또는 노동조합에 포함된 직원까지도 이 작업량이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나 또한 어려운 직책을 맡는 그러한 기술을 갖춘 직원은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어떠한 작업이나 자금이 부족한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원 수를 줄일 때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발적 이직은 정식 감원 기간 동안에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식 감원 기간에만요? 네,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서 다른 현직 직원에게 해고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함으로써 다른 직원이 남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레코멘드를 하는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사부는 또한 배치에 가장 적합한 그런 포지션을 결정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필요한 그러한 머리 숫자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사는 이 자발적인 지원자를 선임 순서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감원 기간이라는 게 어떤 기간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정식 감원 기간은 이제 회사에서 이러한 어떠한 이 위발적인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거나 위기 상황에서 네. 감원 준비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 기간은 이제 감원 기간, 정식 감원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감원을 위해서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엑세큐션을 집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직원들에게 이제 그만두는 회사를 떠나게 되는 직원들에게 뭐 특별한 특정의 보너스라든지 뭐 한국말로 따지면은 뭐 퇴직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줘야 되나요? 네, 퇴직금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어떠한 이직을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퇴직금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제공이 되는 회사가 대부분이고요. 네. 영어로는 이제 severance package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직원에게 이 퇴직금이 제공이 되겠고요. 이 퇴직금 금액은 근속 기간과
퇴직 시 급여에 따라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severance agreement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서명하는 severance agreement는 이 소송 포기 각서다라는 것을 반드시 고용주와 또 직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소송 포기 각서라는 것은 고용 기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소송 사유를 퇴직금을 받고 포기하는 소송을 포기하는 소송 포기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은 과연 직원들에게 얼마를 액수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나가 이제 큰 관건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1년 미만 일을 한 직원에게는 2.5주의 베이스 샐러리가 페이가 되겠습니다. 네. 한 2주 반 정도면 보름 정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1년 이상 하지만 5년 미만을 일한 직원에게는 5주치의 샐러리, 그 다음에 5년부터 10년 미만 일한 직원에게는 12주의 샐러리가 지불이 되겠습니다. 10년을 일했지만 20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주로 20 weeks, 20주의 베이스 샐러리가 주게 되겠고요. 20년 이상 길게 일한 직원에게는 통상적으로 반년, 26주의 베이스 샐러리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원 감원 시 이 퇴직금을 주는 자발적 이직을 한번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합법적인 해고 절차와 소송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해서 어떠한 임금 지불하는 준비 계획도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가 계속돼서 감원이 필요하다면 이 자발적 사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